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던 일이었는데요. 이후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단체가 있습니다. 진주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정윤정 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사건 또 소장님 이름 관련 내용 등등을 검색해 보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여성 혐오 범죄 강력 처벌에 연대 서명 동참해 달라는 탄원서 기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단체나 또 개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모였습니까? 어때요? 네, 저희가 그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 외에 사단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법인 차원에서 저희가 그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연대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1차 공판을 앞두고 지역에 있는 50여 개 단체와 함께 먼저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해 달라는 예. 요청과 함께 엄중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1차로 냈고요. 예. 그리고 2차로 피해자가 직접 본인에 대한 피해 사실과 도와달라는 그런 탄원서를 줬고 피해자가 직접. 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160여 개 단체와 8,000명에 달하는 예. 연대 서명인이 함께 동참을 했고요. 예. 현재로는 160여 개 단체와 11,000여 명이 넘어서 함께 연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 혐오 범죄 이번 사건을 두고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가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또 소장님을 통해서 이 엄벌이 필요한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파볼 텐데요. 사건 정황부터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협소하게 들은 그 내용을 전해 들은 분도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진주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실제로 신장이 굉장히 작아요. 신장이 작고 피해자가요. 예, 피해자가 신장이 작고 예. 머리는 쇼컷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피고인이 예. 실제로 먼저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함부로 대해서 피해자가 물건 좀 살살 다루어 주세요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예. 나 지금 엄청 열받아 있는 상태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 그 체구가 작은 그 여성 아르바이트생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험하게 다루니까 이제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휴대폰을 뺏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버렸어요. 신고는 한 이후에 그걸 뺏어서요? 아니요, 신고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예.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직접적인 폭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너 페미지, 예. 너 페미지, 페미는 좀 맞아야 돼. 네. 하면서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제가 뒤에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피해자는 한 번도 페미 공부를 한 적도 없고 페미 활동을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간에도 이제 그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도 공포감이 너무 심하니까 저 페미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피고인이 페미 아니라고 내가 페미를 몰라볼 리가 없다. 그러면서 너 페미지, 페미는 맞아야 돼 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한 거예요. 머리 짧다고. 네, 머리 짧은 걸 보니까 페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극심했는데 이제 그럼 신고는 다른 분이 했나 봐요.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편의점에는 실제로 컵라면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이 있었어요. 그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위치가 바로 폭행 현장이 보이는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란스러운 소리가 일어나고 알바생이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 손님이 개입을 하게 된 거죠. 보니까 자기 딸 같은 아이가 맡고 예. 있으니까 예. 실제로 딸을 기다리면서 편의점에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딸 같은 그 아이가 맡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말리니까 예. 이 피고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은 남성이면서 네. 어떻게 남성을 방해하느냐. 같은 한편이야 이런 의미로 네, 폭행을 한 남자인데 거군요. 예.
남자인데 네. 왜 남자 편을 들지 않고 내가 지금 페미를 때리고 있는 걸 방해하느냐. 예. 그래서 당신이 맞는 이유까지 그 자리에서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맞는 이유는 예. 남자 편을 들지 않고 예. 방해했기 때문이다. 예. 이러면서 의자도 집어들어서 때리고 굉장히 심하게 때린 거예요. 아니 음주를 과하게 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것도 아니고. 네. 예.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도 그 50대 손님의 그 목을 자기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였고 굉장히 위험하고 심한 폭력의 상태였던 거죠. 예.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를 하니까 경찰에게도 그 말을 한 거예요. 아. 나는 남성연대다. 예. 나는 남성연대인데 어떻게 같은 남자끼리 체포할 수가 있느냐. 아, 또 경찰이 남성 경찰이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예. 그리고 출동한 경찰한테 했던 말은 똑같이 여성 혐오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피해 여성은 이후에 만나 보셨겠네요, 직접. 예, 직접 만나봤는데 실제로 지금 2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5개 과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일은 못 하시겠네요, 당연히. 네, 당연히 일도 못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피해자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왜 이 피해를 회복하는데 이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20대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본인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이 시간에 내가 그날 입었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굉장히 지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어쨌든 본인이 일을 하다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도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원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서 범죄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의료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생활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원인 거예요. 지원이라는 건 드는 비용에 있어서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거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부를. 예,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1인 생계 가정이었거든요. 본인 생계를 본인이 책임지고 사는 그런 이제 젊은이였는데 이 젊은이가 통행비도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로 이렇게 그 통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전거도 탈 수 없죠. 몸을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되죠. 하루 세끼 식사도 몸이 아픈 상태니까 온전히 해먹지를 못하고 또 그 외식을 해야 되거나 사 먹어야 되는 일도 생기는 거죠. 오히려 생활비는 더 늘어났는데 생계비 지원은 본인이 버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아, 지금 이 말씀만 들으면은 아마 이 저녁 시간에 시청자분들 분노수가 더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해자는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네. 근데 뭐 1차 공판은 지난해 열렸는데 2차 공판은 연기가 됐다. 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정신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정신감정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인이 폐미라서 폭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1차 공판에서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나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는 폐미라서 때렸다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모든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범행 동기를 뭐라고 했길래 인정하지 않는다? 범행 동기는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때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고요. 그래서 변호인이 정신감정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공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보통 정신감정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지게 되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사 이동차라고 좀 맞물려 가지고 법원에서도 예상하기를 한 3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연기가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정신감정이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정신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양형이? 그래서 양형이 딱 예. 정해지면 예. 현재 특수폭행으로 지금 혐의가 정해져 네네. 있거든요. 특수폭행에 대한 이제 양형 기준은 있을 테고요. 그 양형 기준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분명히 이 정신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예. 형을 줄이는데 이걸 목적으로 쓸 거예요. 아,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조금 다행인 건 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검찰청에서 여성 혐오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기준형은 있지만 그 형에서 여성 혐오 사건은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가중을 해달라고 저희가 연대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성 폭력 정책이라든지 뭐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범위가 좀 굉장히 모호한 상태여서 지금 이 피해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지금 문제예요, 핵심이에요? 핵심은 네. 제가 이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네. 제가 이 피해 사건을 저도 뉴스를 접했거든요. 네네. 뉴스를 접하고 이런 사건이 알게 된 건데. 알게 예. 있다고 알게 됐는데 예. 제가 이 피해자를 만나는 기간이 10일이 걸렸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여성 폭력으로 이게 네.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예. 현장에 출동했을 때라든지 그 병원에서 긴급한 응급 상황의 치료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과정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성 폭력하면 1366이지 않습니까? 예, 1366. 1366으로 전화를 했을 테고 그러면 1366에서는 가까운 지원 기관인 저희 기관이나 그 외 기관으로 전화를 했을 테고 피해자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예. 상담원이 배정이 돼서 출동을 해서 의료 지원이나 심리 지원이나 법률 지원이나 피해자의 안정을 도왔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성 혐오 범죄가 지금 여성 폭력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여성 혐오 범죄라는 예. 그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랬고 지금 진주 편의점 사건도 그렇고 그런 게 명백하다고 보는데 아직 개념이 없고 규정도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이제 그냥 112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그 앞서 번호가 몇 번이라고 하셨죠? 1366번 네. 여성 긴급 전화? 네. 그럼 여기로 바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바로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폭력이나 예.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여성폭력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 사건들을 보면 1366으로 신고를 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주는 의무가 있다. 네네네. 그러면 경찰이 신고를 해준다는 겁니까? 네네. 경찰이 전화를 경찰이. 해줄 수도 있고. 아, 그런 말씀이었군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예.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 음. 그러면 피해자가 원하기 전에 예. 국가의 책무로서 상담원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사건을 지원하면서 제가 참 그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 있다 보니까 예. 성폭력 피해자는 당연히 제가 지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저는 상담소가 문을 닫는 사유가 되더라도 예. 저는 이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여성 혐오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하지 않아도 비난받을 사유가 없다는 거 이거 참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혐오 범죄 피해자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명명할 수가 없다는 게 예.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이 혐오가 계속 만연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사실 더 되는 현실입니다. 예. 이게 뭐 내 일이 아니다, 내 가족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넘기기에는 이 새해 다시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모두 접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감정 소모나 뭐 피로감 정도로 치부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 자 끝으로 2차 공판 앞두고 법원 측에도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여성 혐오 범죄로 힘들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이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그 피해자들에게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법이 없을 때도 늘 지원을 해왔고 법은 항상 성폭력 뭐 특별법이든 가정폭력 특별법이든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이든 법이 없을 때부터 지원을 해오다가 피해자와 함께 법을 만들어냈거든요. 여성 혐오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은 없지만 저희가 피해자 혼자 고립되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신호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을 할 거고요. 재판부와 국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 그 사망자가 자꾸 발생을 하고 비슷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국가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주 편의점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의미 있는 좀 판결을 내려서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좀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정윤정 소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